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곧 크리스마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다음 주 같으면 월요일 장만 열리고 화요일 날은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은 국내 시장, 우리 오늘도 유창희 본부장님 그리고 이슬이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데 제가 간단하게 좀 네.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증시 상황이 또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 돌아왔는데 미 증시의 우려 완화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에 양 시장 모두 일단 반등을 마감했다. 자, 주말 사이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해소가 됐죠. 자, 그로 인해서 미국 달러 그리고 금리도 모두 하락 안정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강세, 우리도 일단은 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3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만 달러 원 환율은 아직도 1,450원 이상을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게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함에 있어서의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강세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미 상무부에서 삼성전자 보조금을 6조 9천억으로 확정을 했는데 기존보다 한 26% 감소된 수준이죠. 삼성전자도 투자금이 조금 감소되는 사항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브로드컴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관련해서 납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쨌든 두 종목 또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선주에 대한 그 주도주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드렸었는데 잠시 후에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강력한 움직임을 보인 업종 전체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뭐 등등등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여러 업종 여러 섹터에서 또 올랐어요. 미국 시장에서 그 다음에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가 또 8%가 급등을 했습니다. 와, 80불을 다시 넘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AI 그 서비스 기업들이 또 네. 강세를 같이 나타내 주는 것도 좋은 영향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팔란티어를 추천을 했다가 네. 기분 좋게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팔란티어 또 할 걸 그랬어 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었습니다. 국내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미국이 일단은 아무래도 임시 예산안 또 통과되면서 셧다운 우려감이 좀 벗어나기도 했는데 우리 유채영 본부장님. 네. 제가 먼저 하나요? 네. 사실 오늘 오른 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초치는 듯하지만 약간 뭔가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았던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1.5%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한 걸 다 되돌렸고 꽤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뭔가 아쉽다라면 환율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한 그 달러가 좀 약세를 띄었다고 하는데 왜 원화는 여전히 강세의 흐름인지 지금 1,452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실 오늘 많이 매수하지 않았어요. 보통 외국인이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날 보면은 그래도 한 3천억씩은 매수를 해줬었잖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외국인이 지난 12월 3일 같은 경우는 5천억 가까이 4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매수가 없다가 한 12월 18일에도 한 3,90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1,400억이라서 그렇게 뭐 많은 매수는 아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윗꼬리가 나오면서 좀 마감을 했거든요. 아쉽게. 네, 뭔가 아쉬웠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본다라면 조선주 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에 좀 올라온 게 대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는데, 다만 오늘 상승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자라면 셧다운이 다행히 그 막았잖아요. 네. 그 셧다운 막은 게 그러니까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트럼프 생각보다 약하네 이런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셧다운 일부러 시킨 거였잖아요. 네. 나 이거 하지 마.
뭐냐 그 한도 부채 한도 이거 무제한으로 나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예산안 받지 마 그래가지고 막았던 건데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야 이거 뭔 소리냐. 우리는 자금 정부를 주장하는 거고 부채 한도를 무제한으로 높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공화당이 밀어붙이면서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의견하고 정반대되는 주장이었던 거고 또 그 제 지역은 까먹었는데 트럼프 며느리를 그 의원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공화당이 반대 이거 안 돼 해가지고 그거 취소됐고 네. 그리고 몇몇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를 걸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런 뉴스들이 몇 개 돌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트럼프가 거의 뭐 일방 통행으로 딱 불도저식으로 가려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으니까 이거 그나마 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 보조금도 받았고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에 받았다고 했고 삼성전자 받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크리스마스가 또 내일 모레 있는 상태 올해 거래 일수가 이제 4일 4일 남았어요. 남았죠. 그래서 화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이제 4일 남아서 해가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슬이 팀장님 보시기에는 네. 뭔가가 사실 오늘 상승이 그럼 뭔가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12월 30일까지 그나마 강세를 조금 더 유지하고 좀 끝날 건지 아니면 뭔가가 오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게 저도 좀 찝찝한 상승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오늘 만약에 그 외국인 수급이 한 5천억대 이상 들어왔으면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퍼센테이지는 나쁘지가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1.57%, 뭐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좀 강세였죠. 뭐 1.64%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전히 좀 환율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1,400억대 들어왔고요.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1,300억대.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 좀 모자르다라는 느낌은 좀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게 왜 올라가지라는 약간 느낌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이게 유의미한 상승인가를 본다면 이걸 좀 속단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조금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인 어떤 시세는 나올 것 같지만은 이게 조금 이번 이제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이 저는 최소한 1,410원대까지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트럼프가 또 이제 취임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또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물가 압력으로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좀 이게 환율이 떨어지긴 힘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건 수급적인 부분이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은 쳤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2,400만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보시면은 제 거 보이나요? 화면? 보여주고 있어요. 2,400. 네. 네. 코스피 좀 확대를 2,400. 지금 화면 나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2,400 정도가 다시 한번 깨지지만 않으면 그냥 그러면 금요일이 저점인데?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 2,400 깼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2,360선. 네, 2,360. 네. 2,400하고 2,360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2,400 밑으로 또 깨지면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한 이탈만 하지 않으면은 사실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은 여전히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서 위에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지수적인 부분들 또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네. 좀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고 뭐니 해도 지금 주도주는 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반론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네. 정말 매우 긴 시간 동안 네. 조선주가 조선 얘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그때부터 더더욱 네. 이거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될 업종 부분들로 조선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에서 19일 날 발의된 미 선박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 중국에 대한 견제는 피할 수가 없겠죠.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군함이랄지 네, 그죠? 상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1등, 기술력 1등, 일단 1등. 양으로는 중국.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것저것 이짝저짝 어쨌든 과거의 1등 일본. 이렇게 세 군데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쇠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는 그 좀 보조하는 배 있어요. 배 뭐 싣거나 뭐 할 때 그 주변에서 보조라거나 강에 떠다니는 배들 정도 그런 것들 쓰레기 수거하거나 이런 배들만 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해군력이 유지가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 자 아무튼 이러한 부분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EU에다가 야 미국산 가스 석유 사라 그러니까요. 사라 하니까 이제 그거 좀 배로 실어 날려야지. 그 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수주 기대감도 또 같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뭐 조선주가 진짜 계속 불을 뿜고 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조선해야 8% 이렇게 큰 기업이 8% 오르면서 드디어 고점을 돌파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거 언제 돌파할까 해서 돌파 안 해가지고 맨날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일단 지금 강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HD그 현대그룹. 근데 저는 만약에 완성 업체를 본다라면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탑이. 그러니까 네. 한국조선해양이 고점을 못 뚫었지만 여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려갖고 오늘 그 뚫었어요. 뚫었어요. 역시나. 뚫었기 때문에 약간 부침 현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조선해양 좋았고 HD 현대중공업도 좋았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H현대중공업 여기서 뚫으면서 뭐 21만 원 돌파하니까 지금 거의 30만 원 언저리까지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도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못 가던 하나오션 하나오션 오늘 7% 올라줬습니다. 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 고점 돌파 못했어요. 네네. 돌파 못했고 이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한 그 3만 원 초반이 작년에 유상증자 대량으로 했을 때의 매물인데 이제 거기가 돌파가 되면서 이제 네. 올라가는 자리라서 충분히 지난 작년 7월달 한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은 좀 약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조선주를 본다라면 물론 삼성중공업도 12,000원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하나오션 뭐 현대중공업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네. 기자재 쪽은 오늘은 하나엔진이 좋았어요. 하나엔진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합니다. 그 앞서거니, 좀 뒤서거니. 강하게 탑뷰 꼽아주셨던 마린엔진, HD, 그렇죠. 마린엔진 말씀드렸고 마린엔진 이제 고점에서 약간 머뭇거리니까 하나엔진이 쫓아오는 형국인데 그쵸. 충분히 마린엔진 이제 돌파할 수 있다. 왜냐면 현대그룹이 다 고점 돌파했는데 그렇죠. 마린엔진이 돌파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린엔진 조금 눌리면 사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기자재 쪽으로는 세진중공업 오늘도 좋았습니다. 2% 네. 정도 올랐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난 여름에 10,000원까지 갔다가 되게 어이없게 7,0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럼 충분히 10,000원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이고 아시다시피 세진중공업도 매출의 대부분이 다 현대그룹 HD 현대그룹입니다. 그 LNG선 탱커 그쪽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NG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자립 국가에서 트럼프가 되면 패권 국가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 건 LNG 가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LNG선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서양을 왔다 갔다 네. 해야 되는 이제 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그러한 수주 또 이제 우리 이수지 팀장님 지난번에 강조해 주셨던 MRO 사업 그죠? 여기도 네.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저번 주에 조선업법이 좀 강화가 된다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모멘텀을 더 좀 크게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뭐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수리 관련해서 또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조선업이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남의 손을 좀 빌릴 수밖에 없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국한테 요청은 하지 않을 할 수 겁니다. 없죠. 네. 네, 적국인데. 네, 그리고 사실 일본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거의 확정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여전히 좀 싸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너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 문제점으로 꼽았는데 오히려 지금 조선 쪽은 최근 들어갖고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런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은 개별적으로 이제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은 오히려 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게 HD 한국조선해양 네.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최고가 찍었잖아요. 네. 보면 이제 기관과 외인들이 이걸 받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수록 지금 개인들만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 저는 이거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순매수에 항상 올라와 있는 게 조선 네. 이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짜리 상승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일단 MRO 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수주가 우리가 많이 따게 되면은 이게 하루 이틀 올라갈까요? 계속 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조선업은 지금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보셔도 되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고가를 찍은 종목들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은 오히려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MRO 관련해서는 사실 하나오션이 지금은 조금 대장이지 않을까. 네.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만 원. 네. 네. 근데 이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나오션은 항상 그 박스권에서 지금 탈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오션이 MRO 관련해서 진짜 이제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뭐 하나오션하고 이제 하나 시스템 이렇게 해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네.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정말 잘된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네. 판단이 들거든요. 어쨌든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렇죠. 아니 그죠? 그리고 이게 MRO가 이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수주하는 거는 당장 매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뒤에 잡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다 떨궈내야지 만드는 거니까. 네. 근데 MRO는 당장 매출을 새로운 매출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 사실 조선주가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그동안 뭐 암모니아 선이든 LNG 선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막 IT 업종처럼 막 성장 모멘텀은 아니었는데 MRO를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가져온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2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전체 MRO가 이제 80조. 네, 80조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MRO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 국방 상황에서 피할 수가 없는 이거 빠르게 급하게 좀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는 견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이 나중에 미국과 일어난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한마디로 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중국한테 이거를 함정이나 네. 전투 이런 무기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따질지도 모르겠어요. 너네 미국과 우방인 건 맞는데 일본보다는 뭔가가 좀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나 이번에 어떤 상황을 계기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가 완벽한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중국은 바로 옆에 있지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든 중국의 순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쁜 쪽으로 그렇죠. 뭐 핵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요걸로 잘 협상을 하면 국방비를 갑자기 무슨 9배를 막 내라 어쩌라 하는 게 솔직히 얼추군이 없잖아요. 네. 이제 물론 트럼프도 모르겠어요. 진심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아봐야지 하는데 일단 세게 불렀다가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깎아서 하려고 할 건데 일단 너네 우리 아니면 어쩔 수 없어 하는 것 저는 조선이라고 봐요. 진짜 대한민국 아니면 아마 미국이 지금 현재 해군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은 해군력이 제일 해군이 엄청 중요한 미국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없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자국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외국에 가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 미사일을 쏘더라도 일단은 군인이 가든 뭐라든 하려면 해군이 가야 해군 함선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라면 앞으로 우리나라 역할이 커질 수 있죠. 매우 커질 수 있죠. 네. 자, 그렇습니다. 왜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 선박이 50척인데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5,500척이라는 기사를 보고 놀래서 아우 저 네. 규모가 다르겠지 네, 급이. 아니 이게 중국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항공모함도 미국은 핵인데 중국은 디젤. 여기 지금 규모 좀 다르죠. 네. 어쨌든 전체 함정 수는 중국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함정들은 또 이제 연식이 또 연식도 오래된 오래된 것도 부분들도 있고, 네. 아직 기술은 다 앞서지만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또 트럼프 또 인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상승을 압박했다라는 소식이 또 오늘 뭐 사실 이 한화 시스템이라는 것도 방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번에 하나오션하고 한번 미국의 필리 이 조선소를 인수했어, 이런 소식들도 좀 같이 상승을 시키는 것 같긴 한데 대형 방산이 일단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방산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한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네. 현대 로템이 3%, LG 넥슨이 한 4% 상승을 했고요. 하나 시스템도 한 13% 올라왔는데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직은 추세가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V자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한테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니들 우리 나토 탈퇴할 수도 그쵸. 있다. 니들 제대로 저기 해라. 뭐 이렇게 협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뭐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 관련된 무기 수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기대감이 있지만 당장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심리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이게 사실 방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무척 그쵸. 많이 걸리거든요. 네. 검토하고 성능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뭐 와서 시연해라. 우리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뭐 K9 자주포랄지 아니면 K2 전차 뭐 이런 것들 가가지고 우리 지형에 맞게끔 네. 가는지 보자. 우리 다 해가지고 레오파드 전차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력으로 떨어져서 그렇죠. 레오파드가 합격을 하고 우리 이게 K2가 또 떨어졌던 그런 아픈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속 시끄러운 이 네. 문제들도 좀 해결이 그렇죠. 돼야 될 테고, 네.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해야 되니 이제 그쵸.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네. 도대체가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는 어쨌든 1월 20일에 무조건 그 그쵸? 정권 시작을 하는 네. 건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겨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지금 정영진 회장이 가서 지금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가서 지금 그래서 한국 좀 잘 봐주셔 이러고 그러니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빨리 해결이 된다라면 또 전화위복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방산 혹시 우리 이수리 팀장님 방산주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앞에서 다 네. 해주셔가지고요. 네.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 게 오히려 방산보다는 저는 조선을 지금 좀 더 보는 게 어차피 둘 중에 선택할 예. 거라면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아직까지 우리가 뭐 트럼프라든지 뭐 반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격이 회복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 막 그렇게까지 강세는 좀 보여줄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산 수주 관련해서 매번 지금 분기마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상승을 좀 견인을 해 왔기 때문에 뭐 갑자기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는 이상 여기서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방사는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내년 상반기 때 한번 조금 사봐도 좋지 않을까? 상반기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한번 던진 그 뭐랄까요 그 파장이 좀 지금까지 이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35 같은 이런 유인기 비싼 거를 만드는 바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 필요한 거는 미사일하고 드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러시아의 고층 빌딩이나 이런 데다가 무인 드론을 갖다 박으면서 9.11 테러를 지금 다시 보는 듯한 느낌. 예, 그 지금은 이제 건물이 훨씬 튼튼해서 그런지 그렇죠.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비행기 규모가 다르니까 네. 그때는 여객기로 대형 비행기였고 폭발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야 이게 드론이 1000km나 날아가서 이렇게 요격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전장을 그 압도하는 무기가 진짜 드론이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되겠구나. 그 진짜 그때 우리가 몇 번 여기서도 법사부님하고 말을 했지만 아니 뭐 미사일 그거 요격하는 아이언 돔 같은 게 있다고 해도 드론은 일단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것도 많고 저공 비행하는 것도 네. 있고 하고 또 워낙에 작다 보니까 또 이거는 진짜 뭐 수백 개를 동시에 날리면 그러니까요. 진짜 뭐냐 그 뭐지 그 전자파 그거 확 EMP 같은 거. EMP 말고는 이걸 막을 수 있는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 개 한 개 어떻게 이걸 막냐고. 그러면 드론의 어떤 진짜 중요성을 러우 전쟁하고 이스라엘 그 중동 전쟁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드론에 대한 어떤 개발 또 드론은 개발하는 게 엄청나게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지 드론 개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중요하고 이쪽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길게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지나고 나서 말하는 거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바닥에서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드론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잘 선택을 하면 바닥에서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기업들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그 드론이 중국에서 최근에 그 행사할 때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보이나? 이게 중국에서 드론이 뭐 한 수백 대가 빛처럼 우르르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제어가 제대로 안 된 뭐 저거 누가 기후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누가 그 전선 뽑은 거라면서요. 전선을 뽑았다고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또 다른 거야 이건 며칠 또? 전이에요. 이것도 며칠 전 거야? 23일. 그렇구나. 23일입니다. 월요일 날 올라온 그거예요. 가장 최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가 기술력의 한계이지 않을까 그쵸. 싶은 거죠. 중앙 제어였던 부분들에서 저걸 한 대 한 대 그 컨트롤할 수는 없고 중앙에서
그 짜여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쟤네들이 움직이고 모양도 만들고 뭐 하고 그러면 저게 군사적으로 이용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대 한 대가 하기보다는 자동으로 추적해 그쵸. 가면서 네. 목표물에 공격을 하는 또 상황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 상황에 맞춰서 또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 또 AI가 탑재가 필요하죠.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무기의 어떤 방산의 어떤 흐름이 조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 대형 방산 뭐 오늘 좋긴 좋았는데 네. 약간 그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드론 관련주들은 그렇죠. 조금 더 계속해서 봐봐도 네.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한번 괴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네. 막 이러면서 막 트럼프가 이슈됐었죠. 격추해 막 그런 난리 나고 네. 하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드론 쪽은 그렇게 좀 깊이 알지는 못해서 혹시 그 우리나라에서 원천 기술이 진짜 좋은 회사가 있나요? 드론 쪽에 그나마?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많진 않죠. 사실 드론으로는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데 뭐 제가 그래서 관심을 여태 조금 안 두고 있었던 섹터인데 이건 진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코나 그 어떻게 테크놀로지 보면- 같은 경우 최근에 드론 관련해 가지고 정부 그 국방부랑 네. 계약 맺은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HVM인가요? HVM 같은 경우도 그런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 몇 개 기업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드론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은 많이 있죠. 예. 그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이시언이랄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들에 좀 우리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고 제이시언이랑 에이럭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이럭스 있고. 에이럭스라는 이거 최근에 종목도 있어요. 상장한 거죠, 에이럭스. 네, 에이럭 다 최근에 상장. 네. 에이럭스 최근에 상장했고 HVM도 최근에 상장한 회사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사실 하나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도 충분히 하나 기술력은 있다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이제 또 저게 그 레이더 시스템, 뭐 이런 그런 쪽에 그런 있으니까. 것들 연관이 크기 네. 때문에 지금 아마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네. 하나 그룹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 시스템이나 이제 몇몇 기업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져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더 뛰어난 나라들도 있겠지만 미국을 우리가 뭐 따라가겠습니까만은 그렇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아 대형 방산 아이고 뭐 놓친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드론 쪽들은 가볍게 조금 봐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니 벌써 30분 넘었어요. 그랬구나. 네. 지금 최상무 부총리가 네. 3천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라고 네.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융주 사실 우리 계속해서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실 때 은행주나 금융주 꼭 하나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 그런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고 괜찮다 저점 매수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금융주 오늘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은 그래서 오늘 밸류업 요거 2차 밸류업 프로그램 이걸로 인해서 상승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얘기했어요. 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네. 유정봉 부장님도 이제 은행주 추천을 네, 많이 해주셨잖아요. 은행주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은 뭐 4대 은행, 뭐 신한지주, KB,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뭐 최근 어쨌든 그때 계엄 이후에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약간 저점을 좀 다지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당주를 보실 때는 이제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배당 기산일이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보신다라면 뭐 KB금융 같은 경우 충분히 이제 4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있고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모아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나 기아 최근에 네. 주가가 기아 같은 경우 오늘 약간 약보합 마감했지만 계속해서 10만 원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전 꾸준히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탄력이 붙으면 무섭게 그쵸. 치고 나갈 수 있을 붙으면 만한 무섭게 그런 치고 나갈 수 모습을 있는, 만들고 있죠.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밸류업으로 본다라면 현대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발표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현대인베스터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사 쪽을 보신다라면 제가 이제 현대 HD 현대 그 조선 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HD 현대를 아예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HD 현대가 그 지주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한국조선해, HD 한국조선해야 이거 다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HD 현대가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해줄 거예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로봇 관련해서 네. HD 현대 로보틱스가 있어요. 로보틱스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 보시면 청소형 서비스형 로봇 이렇게 자주 보는데 얘네의 로봇이 두산 로보틱스 훨씬 더 좋아요. 매출도 좋고 얘네는 흑자예요. 네. HD 현대 로보틱스는. 근데 두산 로보틱스 아직 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성장 모멘텀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를 좀 배당주로 보신다라면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팔란티어가 네.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것도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지금 HBM4에 네. 대한 납품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들이 네.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흐름이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도 또 AI 많이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인데 네. AI를 우리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AI 저는 뭐 업사분이 계속 말씀하셨던 솔트록스 같은 경우도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보고 있어요. 네. 약간 지금 이제 지난번 28,000원 약간 뭐 고점을 저항을 두고 있지만 충분히 솔트록스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지선이 확보가 되면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그리고 저는 뭐 더존 비지온 그리고 엠노 위주로 말씀드렸죠. 네. 근데 더존 비지온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엠노 네. 같은 경우도 조금 탄력 좋아요. 네. 내려왔는데 아직은 뭐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존 비지온이나 엠노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 좀 저점이 확인될 수 있는 시점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이들 기업은 저는 2025년을 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025년을 본다라면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스트 소프트 오늘 21% 올라왔는데 사실은 아직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네. 지금 한번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지금 가파르게 좀 회복하는 거라서 앞으로 한 26,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좀 흐름을 보면서 타이밍도 잡아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이거 올 초에 올 초에 소라 처음 막 공개됐을 때 네네네. 이게 5만 원 거의 49,000원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다시 10,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AI 관련해서는 꽤 일찍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얘기 드린 게 아니라 9월 달부터 제가 얘기를 드려가지고 거의 솔트룩스도 바닥권이었거든요. 9월 달에 15,000원대, 16,000원도 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눌러줄 때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접근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도 요 주가가 뭐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내려온다라면 되려 다시 한번 아직도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슬이 팀장님, 네. 혹시 AI 관련 관심 저는 있는 정보 있으세요? AI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봐야 되고 그 하드웨어 쪽 같이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 안에서 수급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도 좀 다 아울러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 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목표가 얼마? 목표가요? 아유. 아니 강하게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진짜 이거 욕먹을 각오하고 네. 진짜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10만 원 10만 이상. 원?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더존 기간은 기간이요? 응. 내년이 되지 않을까. 내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월봉 보시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보실 때는 일봉보다 월봉을 저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이게 일봉으로 보면 되게 많이 올랐네 이렇게 보이는데 월봉으로 보면은 사실 시작도 안 했다. 네,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박스권 뭐 5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왜냐면 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우리 시장
잘 무너지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한번 또 그 시즌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같아요. V자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난 길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AI 쪽은 모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그 브로드컴이 최근에 또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엔비디아는 조금 힘이 옛날보단 탄력도가 많이 좀 죽은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AI 쪽에 대한 어떤 판도가 조금씩 바뀌는 어떤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25년도에도 주도 업종을 좀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이번 연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 폭은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주도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내년에도 AI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도 상당히 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AI는 강하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제 HBM에 대한 또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지금 없는 시점이고 이러다 보면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관련주들 테크윙 장비 쪽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AI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저는 그래도 빠질 만큼 지금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약간 애매한 구간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 반도체 접근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한다라면 AI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됐고, 2025년 아마 우리가 이제 주말 전략쯤에서 2025년에 대한 어떤 예측에 대한 방송을 좀 특별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조선 2025년 그냥 쭉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은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조선 3사 그러니까 뭐 완성 업체가 동시 흑자 전환된 게 올해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악성 수주 물량 저가 수주한 게 끝나고 이제 흑자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꺾이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MRO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저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현대중공업이 다시 50만 원, 60만 원 가지 말라는 법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 10배, 20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주들도 이렇게 한 3, 4년 랠리 쭉 한번 해주면 그 2022년 최저점 대비 10배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1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조선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참고는 하셔야 될 게 과거 조선주가 최고점이었을 때 2007년, 8년 때의 그 시가총액 토탈 시가총액으로는 거의 다 와져 있거나 살짝 넘은 종목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그때와 지금의 또 다르죠. 산업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주식도 물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조인 회사가 만약에 지금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200조가 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실적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조선 그다음에 우리 이슬이 팀장님도 AI 아직 시작 단계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서 아마 2025년에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등대처럼 앞을 밝혀드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올해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있지 않아요? 주말날 있는데 뭐 두 분 중에 또 못 나오실 수도 있고. 맞다. 그리고 오늘 이슬씨 교통사고 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약간 뻣뻣하게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아니, 여기 멍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오늘 아침에 좀 불행하게도 좀 교통사고가 좀 있어서 우리 이슬 팀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오늘 때문에 또, 오신 약속 거잖아요. 때문에 잠깐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우리 또 먼저 하시죠. 올해 나는 마무리와 금요일에 새해 방송이 복- 있어요. 금요일이야? 네. 마지막에 이거 조금 미리 알려주셨으면 멘트를 아니 생각할 그냥 뭐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셔도 되죠. 내년에 이제 조금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내년도 이제 조금 상반기 지나서는 저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시장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뭐 AI라든지 이런 조선 관련주들 보시면 그 안에 조금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어 갑니다. 이제 4거일 남았는데 마무리들 잘 하시고 저희는 이제 금요일 주말이 되겠죠. 주말에 이제 2025년을 전망하는 큰 틀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